오늘 뭐 여러 보수 논객들,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뭐 윤석열 쪽을 비판하고 있지만 윤석열 쪽을 좀 지지하는 보수 논객들 쪽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임팩트가 없었다. 예, 일단 이 정청래하고 대립각을 세운다고 했는데 운동권 586을 심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범보수적 기준으로 보면은 김경률이나 정청래랑 무슨 큰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대에서 아직까지 보수 진영도 좀 운동권을 보듯이 그래서 대진표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이 여론조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임팩트가 없어서 접은 거 아닌가. 뭐 저도 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흥행 실패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자꾸 강요를 했잖아요. 선택하도록. 비대위원하고 그 출마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뭐 그랬을 때는 선택한다 그러면은 출마를 하는 게 맞죠. 별로 그렇게 뭐 큰 이슈로 만들 수도 없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또 밝힌 워딩 중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본인이 회계사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자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비용 대비 편익 관점을 따져봤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즉슨 자기가 민주당 저격수로 남아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이 선거판에도 출마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설득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출마해서 정청래를 역전승할 가능성이 높았으면은 지금 이 기준 보면 출마하는 게 맞죠. 그 가능성이 없다고 계산되니까 남아서 저거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처음부터 대진표가 좀 이상했다. 정청래, 김경률 각이 안 쓰거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일단은 보수예요. 보수가 볼 때는 김경률 씨는 20년 이상 거의 좌파하고 아마 정청래하고 거의 맞먹는 좌파 노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에. 그럼 거의 같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인생 역적이 비슷하고. 그래서 차라리 한동훈이 나오든지 정청래 말대로. 한동훈 지금 뭐 책이 73년에 한동훈 책이 나왔다는데 한동훈이 붙어버리면 좀 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대진표니까 회계사답게 손익계산서 해가지고 남는 게 없다 해가지고 잘 빠진 것 같고 이왕 빠진 거 난 한동훈 비대위원장 왜 출마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려면은 출마하면서 지휘해야지 그 출마자에 따라가지. 이미 선거 난 안 하겠다 그래서 뭐 지휘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빈 김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가면 어떨까 그래요. 안 그래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옆 지역구에 있는 마포갑의 신지호 전 의원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뭔가 마포울도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결과가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부담만 줬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 4년 전에 그 총선 출마를 안 하려고 했었던 원래 황교안 대표가 지지율이 자꾸 무너지고 자꾸 실책이 나오니까 종로 출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마포 선거를 지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뭔가 결자이지 심정으로. 네, 비대위원장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대위원장이 말이 비대위원장이지 당대표, 비상당대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출마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마포를 나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정청래 씨가 나몰라라 할 것 같은데. 정청래 씨가 나오라. 그러니까 내 말은 한동훈 정청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왜 처음부터 김경률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586대 그 척결하는 그런 대상의 비유라고 한다면 그 뭔가 사람들이 겉보기 등급으로는 김경률보다 한동훈이 훨씬 더 경쟁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거제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가 오늘 광주에 있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회기가 아닌 준연동형제 안에 승리의 길을 찾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행 제도를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 변 대표님 이거 잘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못한 결정입니까? 아니 이건 이재명 대표가 대권 출마할 때 후보로서도 공약을 했고 작년에 이 당대표로 출마할 때도 공약을 했고 그 전당대회 때 민주당 전당원 결의안으로 다 공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거 갖고 그냥 3개월 동안 난리봤었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대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병립형 회계했다간 정말 이재명 대표 위기에 빠졌을 텐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런 아주 그 위험한 짓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민주당 상황은 너무 복잡해요. 이 군소정당이 지난 총선 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정의당 정도가 얘기했으면 끝났는데 지금은 정의당에다가 녹색당 합당돼 있고 그쵸. 진보당이 또 들어와 있고 이 심파라고 얘기되는 기본소득당에다가 3인당에다가 열린민주당이 또 있고 외곽에 소영기 신당, 조국 신당이 있고 이거를 묶을 때 저는 도저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 명부를 썼는데 이번에는 뭐 개혁비례연합정당 이런 걸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 명부 작성 과정에 사달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면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 일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반반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어서 절반은 민주당이 먹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에게 준다 그러는데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민주당이 15개 먹었다면 10개를 먹었다면 10개 기준 어떻게 뽑을 거며 짝콜로 하냐? 당장 지금 참여의 정당은 또 어떻게 정하냐? 그 기자들이 물어봐서 전국 신당, 소형기 신당 참여하냐? 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집어넣고 누구는 빼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민주당은 크게 없는 게 이미 이 정의당에도 의원이 있고 진보당에도 한 명이 있지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적당히 채울 수 있는데 국힘당이 약간 좀 까다롭겠네요. 근데 그 대신에 민주당은 이제 이 복잡한 구도를 그 이제 자매정당이라고 표현을 유시민 씨는 자매정당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보다는 외부 참여를 더 하는. 근데 그 자매 누구까지 자매를 만들 거며 순서 어떻게 정할지. 저는 뭐 또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 병립형을 어마어마하게 선동했던 세력이 저 김어준 등등이 했는데. 네, 그렇죠. 또 그 사람들까지 또 이제 개입해 들어올 거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연동형 주장했는데 그 몫도 또 있지 않을 겁니까? 와 이거 이 산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 방정식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매 정당이냐 준위성 정당이냐가 사실 결국 누가 최종적으로 그 명부를 쓰느냐의 권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반씩 나눠 먹자 얘기했지만 반씩 나눠 먹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쓰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다 쓰는데 그 중에 한 뭐 절반 정도는 이제 다른 정당의 몫으로 주겠다라는 건데 이거 근데 자매 정당으로 내버려 두는 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권한은 늘어나죠. 권한은 늘어나는데 머리도 한 2만 배 더 아플 겁니다. 네. 자매 정당으로 놔두면 그냥 지지고 볶든 뭐든 그냥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 대중들이 보기에 껄끄러운 조국 장관이든 뭐 송영길 대표든 다 들어와서 뭘 하든 말든 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송영길 대표 거기 안 넣으면 당장 변희재 대표부터 이재명 대표 찾아주시면 뭐 하는 거냐 그럴 텐데 머리 아프게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외곽에서는 저 이재명 대표가 원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던 이래경 씨하고 이 보수 원로 진보 원로가 K 오디션 방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어 플랫폼 정당. 이미.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겠냐 이거죠. 권한을. 이 이재명 씨는 어떻게 보면 안 줘요. 이 대권을 오는데 이 당권파에다가 뭐 할 사람들이 여기서 일단 정면 충돌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시민사회 원로들하고 정면 충돌할 것 같고. 생각보다 그림이 안 좋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영입 인재들 K 오디션 방식이라는 거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네. 아마도 그분들 중에서도 비례로 만약에 순번을 받기로 하신 분들은 공적인 자리 나가가지고 뭔가 검증을 받으라는 요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 얘기는 제일 쉬운 게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에는 위성정당이 들어와서 싹 쓸어 갔는데 더불어시민당 나오기 전에 열린민주당이라는 거에서 오디션으로 해가지고 그때 최강욱, 뭐 김의겸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오디션 방식으로 하자. 원칙적으로는 뭐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한두 명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럼 민주당에서 들어도 누가 뭐 기본소속당이 들어오든 한 뭐 몇천 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뽑는 오디션 방식으로 가자. 근데 그게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참 이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디테일한 얘기로 가면 좀 그렇지만 오디션도 안 될 거예요. 오디션도 안 된다. 왜냐하면 누가 평가하느냐가 서로 셈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어쨌든 내가 쥐고 가겠다라고 했으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원 플러스 외곽의 선거인당 모집하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금 당원이 최고치거든요. 선거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왜 타당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냐 우리가. 그러면 민주당에서 영입한 뭐 비례나 이런 사람들 뭐 아주 유별나게 인지도가 좋은 뭐 용해인 의원이나 이런 사람 몇 명 빼고는 경쟁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하세월일 거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부에다가 홀짝으로 나눠가지고 홀수번은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짝수번은 밖에서 오디션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홀짝이 남녀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번호를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인데 그럼 시민사회의 그 6-7개 정당은 또 누가 가난할 거며 그럼 민주당은 그럼 예전처럼 한 대로 그냥 갖다 꽂을 거냐. 뭐 이쪽은 오디션 할 텐데.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이 시민사에서 만들었던 방식은 이 기준을 정확하게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력을 1순위로 삼아서 이 정당의 목표는 윤석열 조기 퇴진이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을 들고 나왔는데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이 투쟁력이 거의 다 빠지고 자꾸 이제 막 새로운 진보진당 건설이다 보니까 더 추상화됐죠.
차라리 윤석열과 누가 더 잘 싸우냐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해지는데 어느 게 진보의 방향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건 배가 완전 헤매죠. 그 산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이 기준부터 잡는 거예요. 이 정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하고 끝까지 싸워서 빨리 조기 퇴진시키겠다. 이 기준 가지고 가면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안 내섰으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연대 없이 그냥 막 서로 막 가든지 그렇게 될 위험이 있죠. 결국은 뭐 꼭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국 신당이나 소영길 신당을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안 받아줄 수가. 그럼 이제 범민주당 지지층 볼 때는 야 조국이나 소영길 제일 잘 싸운 사람들 왜 안 받아주냐고 또 내분날 수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어. 조국은 받아주고 소영길 안 받아주고 그럼 소영길 지지층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라는 문제가 큰 원칙으로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과의 투쟁 문제로 정해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지난 총선 때 같이 더불어시민당인가 그런 대로 깔끔하게 정리했거든요. 위성정당으로. 그거보다 더 위험할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문답을 보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거 언제부터 이제 그러면 준연동형을 유지할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2, 3일 전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2, 3일 전이라고 하면은 월요일부터 2, 3일 전이니까 아마 금요일쯤 될 텐데 위임 받았을 때 위임 받았을 때 결정을 했다는 건데 근데 교묘하게도 일요일 날 우리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거는 뭐 약속된 플레이라고 봐야 되는 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꽤 컸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과의 이 투쟁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가는 걸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윤석열 퇴진을 같이 싸우고 있는 그 범 시민사회랑 함께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주 찾아가고 너무 많이 의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세게 내가 볼 때는 세게 연동형 주장하니까 그 연동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민사회하고 투쟁가 쪽의 몫이 아니라 문재인의 몫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비례라는 게 원래부터.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씨는 위성정당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대화 오간 보면은 우리가 명문 정당 얘기하면서 이게 문명 갈등이 아니고 명문 정당기로 만들기로 약속하지 않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정말 잘못된 표현이죠. 일단 문재인 씨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직 대통령에 불과한데 이재명 씨는 어쨌든 이 정당법에 의한 법적인 대표인데 그거를 문명정당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문재인 쪽에 의존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서.